마스크를 찍고 올렸는데 유입이 사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이제 그 뒤로 마스크를 꾸준히 계속 쓰고 촬영을 했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언팔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저도 당황스러워서 살짝 상처받으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쌤. 저는 남성 의류 쇼핑몰 비그레인의 대표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사업을 네. 두 번이나 말아먹고 맞아요. 다시 사업을 시작하셔서 엄청난 네. 또 성과를 내고 계신 네. 동욱 대표님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에서 현재 평균 매출 4천 정도 내고 있는 남성 의류 쇼핑몰 비그레인의 대표 김동욱입니다. 남성의 쇼핑몰이 살아남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으신 거 없으세요?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는 게 네.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그 노하우를 제가 탈탈 좀 네. 해볼 건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매출이 네, 진짜 없었죠. 없었죠. 네, 완전 제로였어요. 제로에서. 네. 그러면은 이거를 마케팅을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 두 번 다 망했을 때 그때가 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으로 시작을 했다가 오픈마켓으로 망했거든요. 그때도 오르셨던 거죠? 네, 똑같이 남성 의류 쇼핑몰이었는데 그러다가 엠마쌤 강의 한번 듣고 나서 인스타를 키우고 인스타그램 광고랑 페이스북 광고 네. 두 개로 많이 성과를 내고 있죠. 처음에 그 컨텐츠를 딱 운영할 때 어떤 게 좀 제일 계정 성장에 도움이 되셨던 것 같으세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만의 좀 특색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중소형 해시태그를 먼저 공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남자 머리로 저는 공략을 먼저 해서 많이 키웠었죠. 유입을 많이 시켰어요. 잠재 고객 확보를 엄청 많이 했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네, 머리 하시는 분은 아니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이거를 연결시키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원래 엄청 예전 피드를 보면 지금 머리랑은 엄청 달라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링을 제가 한번 바꾸고 나서 이제 어떤 분 한 분이 머리를 어디서 자르셨냐고 저한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고객분이요? 네. 오. 그래서 그럼 이걸로 한번 파보면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조금 중소형 해시태그에 이제 남자 머리, 뭐 짧은 머리, 뭐 거기를 많이 공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찍고 올렸는데 유입이 사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이제 그 뒤로 마스크를 꾸준히 계속 쓰고 촬영을 했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언팔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저도 당황스러워서 살짝 상처받으셨다고요? 네. 이제 특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보통 마스크 쓰면은 잘 클릭을 안 하고 이제 잘 안 보게 그쵸, 되는데 네. 댓글에 가서 보니까 김영광, 그쵸. 장기용 막 이런 유명한 남자 연예인 닮았다 이러면서 또 네. 반응이 뜨거운데 사실 실물이 더 잘생겼어요. 그런가요? 그리고 또 릴스로도 또 많이 성과를 보셨었잖아요. 그쵸. 네. 릴스는 어떻게 좀 제작하시게 됐나요? 인스타 강의 하실 때도 릴스를 조금 활용을 하면 앞으로 이제 좋아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사실 남성분들이 릴스를 동영상으로 막 이렇게 만들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사진을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을 이렇게 빠르게 전환을 시켜서 그거를 릴스로 올렸는데 그게 한번 정말 잘 노출이 잘 돼서 한 18,000명 정도? 네, 갑자기 폭풍 성장하게 됐죠. 그럼 그 조회수는 몇이나 나왔어요? 한 260만? 네, 그 정도. 260만 뷰. 네. 유튜브 조회수였으면 대박이네요. 그쵸? 대박이다. 릴스는 꼭 하셔야 됩니다. 릴스 잘하는 팁 뭐가 있을까요? 릴스는 사실 근데 본인의 특색을 가장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본인이 정말 잘생겼다, 아니면 정말 이쁘다 하면은 얼굴을 사실 클로즈업을 많이 당겨서 사진을 찍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애매모호하게 상반신까지 잘라서 찍다가 보면은 이게 릴스를 넘길 때 이 핸드폰 크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 유입을 늘리려고 하는 거면 얼굴을 클로즈로 더 당겨서 찍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본인이 뭐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 아이템들을 좀 활용을 해서 같이 찍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너무 사업성인 계정은 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네네네.
본인이 어떻게 현재 살고 있고 그 본인이 이렇게 살면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거를 팔로우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그 팔로우 분들은 정말 이 사람은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분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스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만의 브랜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카페나 이런 촬영할 만한 장소들은 어디서 주로 많이 정보를 얻으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대부분 저희 집 주변으로 많이 찾거든요. 아, 네, 그래요? 해시태그로. 해시태그 쪽으로 네, 많이 보시는구나.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인기 게시글에 있는 거는 잘 안 봐요, 저는. 인기 게시글에 있는 거는 사실 지금 너무 유명해진 카페거나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런 곳 말고 조금 새로 생긴 카페라던가 좀 그런 곳을 위주로 좀 많이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무슨 느낌 딱 장소를 셀렉을 한 다음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데 몇 점 정도 있어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벌을 이제 입고 나가면 천장? 네, 정말. 우와, 천장이요? 네, 천장 대박이다. 건져서 20장 셀렉하는 거죠. 거의 한 아이템당. 사진을 좀 잘 찍는 팁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진을 잘 찍는다는 건 사진을 잘 찍는 것보다 그 분위기에 감성에 맞춰서 사진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저는 사진을 잘 찍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잘 팔리는 쇼핑몰들을 보면 사진들이 막 초점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네, 제품이 잘 안 보이는 근데 그냥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옷들이 정말 잘 팔려요. 너무 신기하다 네. 이거. 그래서 초점이 조금 흔들리거나 잘 안 나왔다고 해도 감성이 살아있다 라고 하면 그냥 올리는 편입니다. 감성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거 빼면은 쇼핑몰은 망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이제 릴스나 계정 운영도 열심히 하시는데 또 광고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어떤 광고들이 좀 성과가 잘 나오나요? 그날 촬영할 옷과 그 뒤에 배경이 조금 맞아야 돼요. 그 피드들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들과의 광고 효과 차이는 좀 너무 많이 달랐거든요.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옷 색감이랑 맞는 배경에서 찍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진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찍어주시는 분이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시간 나는 친구들 계속 정말 그 친구 밥도 사주고 카페도 데려가서 카페도 사주고 마이너스 계속 보면서 저도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찍었고요. 셀카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워두고 그렇게 혼자서 계속 찍다가 친구가 이제 직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지금은 찍어주는데 훨씬 더 사실 사진 퀄도 높아지고 사진 퀄이 높아지다 보면 매출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어떤 제품이 터졌냐라고 여쭤봤더니 사진 잘 찍은 제품이 터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제품이 터졌었나요? 제가 숏자켓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브라운색 숏자켓이랑 느낌이 맞는 배경을 찾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친구랑 서치를 엄청 많이 하고 찾아가서 많이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촬영 전에 이 옷의 느낌을 보고 어떤 장소에 가서 찍을지 다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대충 찍거나 코디를 이상하게 하고 찍거나 사실 그러면은 팔릴 수는 있지만 구매력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매출이 좀 증가한 계기가 네. 있다면은 어떤 시점을 딱 기점으로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사이트를 오픈하고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마케팅 수업까지 제가 이제 한번 연락을 드려서 따로 맞아요. 네, 연락을 드려서 이제 마케팅 수업을 이제 참여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 얻었던 게 리뷰 이벤트였거든요. 친구분들, 뭐 지인분들 정말로 이제 뭐 그분들한테 이렇게 써라 라는 게 아니라 입어보고 너희가 느끼는 점을 조금만 써달라. 실제로 고객분들이 입었을 때의 그 느낌을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런 작업을 하고 나서 매출이 한 단계 뛰었고요. 그리고 인스타 스토리 리그램 그걸로도 정말 많이 매출이 올랐던 것 같아요. 스토리 리그램 이벤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토리 리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대기업이나 뭐 어떤 브랜드들이 스토리 리그램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당시에 팔로우를 해야만 스토리 리그램 이벤트 참여가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건 없는 그냥 스토리 리그램을 전환을 시켜봤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식 계정만 태그를 하고 스토리 리그램 캡처해서 올리면
그냥 참여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굳이 팔로우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까지 저는 문구를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게 봄, 가을에 셋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그냥 무료로 드렸었죠. 원래는 한 3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제가 정말 종이에 진짜 300번까지 사실 적어서 그 봉투에 담아서 제가 라이브로 하겠다. 어디 쇼핑몰이나 어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당첨 날짜에 누구 당첨되셨습니다 하고 그냥 그러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저는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라이브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300분이었는데 첫 이벤트에 한 4,000분 가까이 해주셔서 500번까지 적다가 제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내일이 당장 발표일이니까 그래서 스토리에 다시 공지를 띄웠죠. 제가 열심히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못 쓰겠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뽑을 순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네이버 대포 속이 있어요. 그걸로 진행을 했었죠. 돈을 들여서 광고를 안 해도 스토리 리그램만으로 잠재 고객분들을 확보하기가 너무 편했죠. 지금 이제 여러 방향의 마케팅도 하고 계신데 어떤 점이 여전히 어려운 것 같다고 느끼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점은 코디와 광고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매출을 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광고비를 덜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정말 저랑 똑같이 광고비를 태우면서 저보다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잘 되는 쇼핑몰을 저는 서치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쇼핑몰을 하실 거라면 다른 쇼핑몰이 광고를 어떤 식으로 돌리는지 그거를 유심 있게 잘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또 많이 하셨잖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또 매출 증가에 좀 도움이 될것 같으세요? 릴스도 활용을 많이 했지만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업체를 지금은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평균 광고비는 조금 나가긴 하지만 어떤 게시글을 올렸을 때 광고 효과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계속 해보셔야 알 것 같아요. 이거를 말로 설명을 했을 때랑 직접 했을 때랑 너무 달라서 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대행업체 찾아야겠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쵸, 그러지 않으시고 그쵸. 왜냐면 맞아요. 마이너스 2천까지 찍어도 광고 다 이것도 다 해봤으니까 대행을 맡겨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맡겨버리면은 내가 모르는데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자면 정말 나가는 돈도 너무 많고 이제 부가세라든지 정말 그런 돈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얘기해보니까 확실히 사업을 망해본 사람이어서 조언을 해주는 게 진짜 막 지시에 담겨있는 그 실패 때 너무 힘드셨던 너무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던 그거를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으면 하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또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참 신기해요. 또 아이템도 바뀌지도 않고 똑같은 걸 뚝심 있게 계속 밀고 나가시고. 사실 제가 망했다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정말. 맞아. 진짜 그게 맞아, 이게 맞아. 특히나 인스타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저를 보고 있다는 사실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숨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교수님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남성복을 현재는 하고 있지만 여성 쇼핑몰도 정말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제가 여성 팔로워분들도 많고 팔로워분들에게 뭔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패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너무 먼 이야기지만 메타버스를 보면 가상현실 속에서도 옷을 입고 다니고 먹을 것도 사 먹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제가 옷을 파는 판매자로 찾아뵙는 날이 왔으면 와. 좋겠습니다. 큰 꿈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앞으로도 저희도 응원하고 또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 대표님 인스타 계정을 적어둘 테니까 또 가셔서 많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